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팔아 돈 버는 방법 제5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제품 비교도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걸 직접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제가 장사 완전 초창기 중고 스쿠터 때부터, 그리고 중고 자전거, 필름 카메라 이런 것들을 팔아온 가장 좋은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사실 그 플랫폼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왔어요. 독립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인터넷 사업이죠. 인터넷 사업을 할 때 다양한 플랫폼들을 비교하게 되실 거예요. 가령 요즘에 핫한, 심사임당님 때문에 핫한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또 그 전에 G마켓, 11번가, 옥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죠. 쿠팡, 티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들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와디즈, 그렇죠? 킥스타터.com, 인디고고, 마쿠아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중고 플랫폼을 한번 볼게요. 번개장터, 당근마켓, 그리고 또 중고나라,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뭘 쓰겠습니까? 바로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 오늘은 중고나라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고나라를 얘기하고 직접 물건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나라는 정말 제가 완전 사업 초창기 때부터 전 대학생 때부터 물건을 사고 파고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새 제품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심지어 한 1, 2만 원 되는 거, 그런 것도 심지어는 저는 중고나라를 통해서 되게 싸게 사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중고나라 매니아죠. 중고나라 완전 매니아예요. 저는 중고나라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기업에 들어가서, 이 이름을 밝히긴 조금 애매합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약간 부사장격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중고나라가 이제 완전 플랫폼이에요. 완전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그래서 거기도 다 담당 MD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콩스토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걔네들이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MD랑 붙어가지고 그 중고나라 사이트 카페에 가보면은 막 광고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공동구매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제품의 준비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중고나라에는 중고만 파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꼭 그래야만 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물론 중고나라니까 중고를 파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 하나의 이제 거대 시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물건이든 다 팔 수 있어요. 정말요. 어떤 물건이든 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물건을 한두 개씩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고나라에다 팔아가지고 경비를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그래요, 늘 사실. 아주 급한 경우 아니고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항상 물건을 사서 면세점이나 아니면 현지 무슨 쇼핑몰에서 사가지고 항상 들어와서 팔곤 합니다. 이걸 보고 또 이제 개인 목적 구매로 인해서 이거 파는 거 불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두 개 이런 거 그거 어떻겠어요. 용돈벌이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청렴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던 물건들 뭐 쓰다가 팔기도 하고요. 예. 늘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중고 자전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 스쿠터 할 때도 항상 블로그, 제 개인 블로그를 유지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네이버라는 검색 시스템은 자사 서비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노출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왜냐면은 노출이 돼야지만 걔네들이 또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쇼핑 서비스 수수료 그게 있어요. 쇼핑 검색. 예. 그래서 네이버는 자기네 그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노출을 시켜주죠. 굉장히 잘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추가 수수료가 붙어요. 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로 또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수료는 한 3.4% 정도, 그 정도로 붙는 것 같아요. 3에서 한 3.4%. 예.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한테도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독립 쇼핑몰을 구축을 해도 그 카드, PG사들 계약을 하면은 3% 정도 됩니다. 그 수수료가. 물론 PG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뭔가 카드 결제를 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중고나라라는 엄청난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중고나라.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미국에는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야? 얼마 전에 중국에도 메이투안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메이투안. 네. 그 물고기 그림 어플인데 그게 타오바오에서 운영하는 중고 마켓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다 살 수 있어요, 진짜. 정말 편하게. 거기서도 에스크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제 주문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고 그 사람이 보내면은 그게 자동으로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그런 에스크로 기능도 있습니다. 중고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예, 안심거래라는 게 있어요. 안전거래, 안심거래래. 예, 안전거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 비슷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예, 판매자가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다음에 이제 구매 확정인가를 해야지만 이제 돈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어요. 예, 물건을 받아야지만.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네이버 옛날에는 네이버 욕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가 뭐 지저분해진 것들은 사실 뭐 네이버가 방치하기 때문도 있지만 뭐 사용자들이 그렇게 쓰니까 어뷰징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바뀌었냐면요. 제가 아마존을 공부하고 아마존을 쓰면서 야, 이건 네이버는 진짜 천사다. 아마존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뭐 광고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특히 PL로 접근하면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런칭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칭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응원해줘야죠. 예. 아무튼 그래요. 이 네이버의 그 수많은 카페 중에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큐딜리언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어엿한 중견 기업이에요. 진짜 엄청난 회사입니다. 예, 얘네가 보니까 2003년 12월 달에 시작했어요. 2003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3년. 벌써 몇 년이야? 16년을 한 거예요. 16년. 예.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카페로 시작을 했겠죠. 예. 중고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선의에서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용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업화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페 매니저가 큐딜리언이라는 분이에요. 와, 지금 회원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진짜 174만 1745만 명, 1700만 명이 넘어요. 1700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야? 와, 1700. 여러분, 무려 33.7%의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입니다. 시장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면 다른 마켓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여러분 제가 찾았는데요. 지금 이게 가입자 수니까요. 그냥 다른 서비스들의 설치 사용자 수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G마켓이 약 700만이에요. 그리고 옥션이 약 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이제 쿠팡이 1200만 명 설치 사용자 수예요. 이 앱을 설치한 거. 예. 그리고 위메프가 한 1000만, 티몬이 900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고나라는 몇 명이죠? 중고나라가 무려 1745만, 1700만 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1700만이에요. 1700. 이게 이런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마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고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물건을 팔면서 가장 광고 효과가 좋았던 플랫폼이 어딘지 아세요? 중고나라예요. 근데 가장 광고비가 싼 게 어딘지 아세요? 중고나라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플랫폼에 그렇게 의존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가, 쿠팡이, 티몬이, 옥션이, G마켓이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옵션. 물건을 판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물건을 판다는 거는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싸게 사서 많은 마진을 챙겨서 누가 빨리 더 많이 파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바로 장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이런 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툴인 거예요. 틀. 마켓플레이스. 그렇죠? 근데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중고나라에 누군가 뭔가를 판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장사에서는요. 물론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노출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가 생겨요.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일단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고 저희 팬들을 많이 만들고 구매자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단골도 생겨나고 로열 커스터머도 생겨나고 VVIP, VIP 다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벌써 처음부터 너무 브랜딩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브랜딩. 여러분 지쳐요. 너무 폼 잡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팔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뭐다? 파는 거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마켓. 효율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일단 돈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무조건 적게 들여야 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낮추자.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바로 원가를 낮추는 거. 많은 분들이 제품 원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광고 비용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한 30%? 네, 대부분의 이제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그 정도 광고비를 써요. 예, 15%에서 30% 정도. 예, 전체 마진이 가령 제가 10만 원짜리를 중국에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10만 원짜리가 얼마로 유통이 되는지 아세요? 곱하기 3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 고태용 씨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하면서도 자기네도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업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품이 하나가 탄생이 돼가지고 소비자한테 가기까지는 보통 곱하기 3이 돼요. 제조 원가에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조 원가에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되게 무슨 폭리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제조 원가의 3배라는 가격은 결코 많은 마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옵니다. 임대비 들어가죠. 세금 내야 되죠. 부가세 내야 되죠. 부가세는 물론 가격이 포함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내는 걸 대신 내주는 겁니다. 사업자분들은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부가세를 항상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안 하다가 나중에 세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예. 어이가 조금 없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 내야지, 또 보험료 내야지, 뭐 직원 인건비 내야지, 월급 줘야죠. 예.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또 보험료가 또 들어가죠. 4대 보험 반반씩 내는 거잖아요. 예. 하지, 또 건물 임대비 내야지, 또 공과금 내야지, 뭐 인터넷, 수도, 가스도 조금 들어가죠. 예. 냉난방비 다 내야지. 예. 그리고 또 주차비도 내야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 제조 원가만 있고 자꾸 언론에서 뭐 삼성 핸드폰이랑 아이폰 비교하면서 제조 원가가 아이폰이 더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조 원가를 자꾸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뭔가 얘네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식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해보면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심지어 연필 한 자루도 다 사야 돼요. 볼펜 한 자루도 다 사야 되고. 정말요.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요, 그쵸?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비용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고나라라는 마켓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플랫폼보다 좋다. 왜? 공짜니까. 게다가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예전에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중고나라 가가지고 그냥 눈팅만 하다가 그냥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진짜 싸게 막 급매로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검색어를 이제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푸시 알람이 옵니다. 너무 좋아요. 뭐가 사고 싶을 때, 가령 아이폰 10을 제가 샀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설정을 해놓으면 검색 푸시 알람이 와요. 살 때도 좋고 팔 때도 좋은 게 바로 중고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고나라의 잠재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중고 제품을 그냥 파는 그냥 일개의 마켓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스마트 스토어보다 중고나라를 훨씬 사랑합니다. 훨씬 존중해요. 리스펙해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시장을, 아름다운 거대 시장을 만들어주고 또 그걸 공짜로 쓰게끔 해준다는 거는 정말 이분들 상 줘야 돼요. 게다가 최근에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물론 본인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앱을 별도로 만들었죠. 중고나라 앱. 너무 좋아요. 연동도 돼요, 심지어. 이야, 좋다. 저는 오늘 중고나라를 뭐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중고나라에다 팔아볼 거예요. 저희 의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막 비교한 의자 있잖아요.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한번 팔아볼게요. 과연 얼마나 팔릴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파는지, 어떤 자료들, 어떤 도구들, 어떤 무기로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사실 중고나라에다 물건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 오픈마켓에다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다 물건을 올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일즈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텍스트 자체들이 텍스트, 사진, 영상을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인 요소에 여러분들이 급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본질적인 판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거. 결국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우연히 클릭을 했어. 예, 어그로를 끌던 제목으로 해가지고 우연히 클릭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가끔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때만 이성적입니다. 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누군가 뭐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틱하면 톡하고 반응이 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일단 중고나라에 대해서 제가 어필을 많이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예, 시장의 사이즈로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이에요. 정말. 쿠팡이 12,000명이잖아요. 1200만 명. 그쵸? 쿠팡이 1200만. 예. 쿠팡이 엄청나게 막 조 단위의 손해를 보면서 영업 손실을 일으키면서까지 저렇게 사용자를 끌어 모았죠. 저도 쿠팡 팬이긴 합니다. 예, 쿠팡 잘하고 있어요, 아주. 예, 쿠팡은 잘 될 겁니다. 쿠팡은 아마존한테 인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쿠팡은 아마존한테 인수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건 몰랐죠? 제가 보기에 그래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예. 왜냐하면 아마존의 모든 시스템을 다 카피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그리고 이젠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주 박 터지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대기업들과 붙어가지고 손정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갖고, 손정이가 바보입니까? 그쵸? 예, 쿠팡에 투자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손정이는 사업가예요. 투자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아마존에다 팔아 넘길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쿠팡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분명히 팔릴 텐데, 예,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무슨 스마트 스토어가 사업인지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이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예,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구조를 갖춰 가지고 파는 게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규모 있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항상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사업이지, 뭐 스마트 스토어 사업, 뭐 에어비앤비 사업, 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세요. 장사라는 거에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광고, 사실 광고라는 거, 제품이 사실 광고가 돼야 돼요. 제품 자체가 광고여야 되는 거예요. 애플처럼. 애플도 또 광고비도 많이 지출하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 자체가 가장 좋은 광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그 차선적으로는 노출이에요. 노출. 결국에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노출이 그만큼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정직합니다. 예, 노출이 조금 됐는데, 물론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노출이 된 거에 비해서 구매가 많이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제품이 워낙 좋고 그러면은, 예, 아니면은 어떤 그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가 됐을 때 굉장히 전환율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 이런 거 하나도 알 필요가 없다. 알아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항상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광고라는 거,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 노출을 늘리는 거다. 노출을 늘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양으로, 예, 양적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의 문제가 이제 거기다가 좀 더 세련되게 뭐 브랜딩을 하고 뭐 이미지를 심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무조건 첫 번째는 노출이다. 노출을 늘리는데 급급하자, 진짜요. 예.
결국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좋은 물건을 들여와서 많이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리게 돼 있어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G마켓이 됐든 중고나라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노출을 극대화해가지고 파는 거다. 끝.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중고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어디다 팔 건가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해보세요. 하지만 중고나라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중고나라는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예, 사용자 수가 입증해주고 있어요. 사용자 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다. 예, 커머스 플랫폼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